분만실의 비명,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흑인, 출산 당일 난장판 된 병원, 새하얀 분만실의 무균실 같은 공기, 그 안에 가득 찬 것은 신생아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터져나온 것은 한 여자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아니야. 비명은 출산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수건으로 감싸 산모인 김민지의 품에 안겨주는 순간 민지의 새하얀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질려버렸다. 눈앞의 아기는 분명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 똘망똘망한 눈, 오밀조밀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보일 수 없는 선명하고 강한 피부색. 아기의 피부는 마치 새벽의 흑요석처럼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손뭉치처럼 솟아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남편 박준혁을 쏙 빼닮은 하얗고 둥근 아기가 아니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옆에 서 있던 의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민지와 아기를 번갈아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때 분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탯줄을 자르기 위해 들어온 남편 박준혁의 시선이 민지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 닿았다. 활짝 웃으며 여보, 우리 아기 라고 말하려던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준혁의 눈동자는 아기의 얼굴에서 민지의 얼굴로, 다시 아기의 얼굴로 미친 듯이 오갔다. 준혁의 입술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담고 떨렸지만 그보다는 더 큰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민지는 아기의 얼굴을 가리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혁의 눈이 핏발이 선 채로 민지를 향했다. 김민지, 너 대체 누구야? 그의 외침은 분만실을 뒤흔들고 이윽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한 여인의 모습이 분만실 문 앞에 멈춰섰다. 바로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 58였다. 박준혁과 김민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였다. 대기업 상무인 준혁은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뛰어난 능력까지 갖춘 남자였다. 그리고 민지는 모두가 어른스럽고 정숙하다고 칭찬하는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특히 준혁의 집안, 3대째 명문가로 손꼽히는 그 엄격한 가풍 속에서 민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었다. 우리 며느리는 참 믿음직해. 헛된 곳에 눈 돌릴 줄 모르고 우리 준혁이만 바라보는 참한 아이야.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의 입버릇 같은 칭찬이었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후 1년. 시어머니는 손주를 간절히 원했다. 준혁이가 어린 때 우리 집안 어르신들께 물려받은 초상화를 보면 꼭 우리 후손은 눈이 깊고 코가 오뚝해서 기품 있어 보여야 한다고 하셨어. 우리 준혁이 닮은 아들 하나 낳아다오. 그녀의 말에는 부담감과 함께 깊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건강하고 예쁜 손주 낳아드릴게요. 하지만 민지는 속으로 한없이 불안했다. 그녀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상상조차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다. 결혼식 한 달 전 그녀는 절친들과 함께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었다. 맨해튼의 화려한 밤거리, 칵테일 몇 잔에 취해 흥이 오르자 그녀는 난생 처음 클럽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그곳에서 만난 마치 짐승 같은 거대한 피지컬을 가진 흑인 남성.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민지의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충동적으로 이끌린 그 하룻밤의 일탈은 민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후회와 공포에 휩싸였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남자,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자신의 몸을 씻고 또 씻었다. 마치 죄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했다. 그러나 몇 주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불안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안심하려 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족 앨범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초상화인데 이 그림 속 남자가 준혁이의 고조할아버지야. 눈매나 콧날이 준혁이와 참 많이 닮았지. 우리 준혁이 아기도 꼭 이렇게 고고한 기품이 흐를 거야. 민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초상화 속에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이 상상하는 아기의 얼굴이 자꾸만 오버랩되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때 민지의 휴대폰에서 브라이덜 샤워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였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덮었다. 불안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민지의 불안은 임신 기간 내내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그녀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자만의 전쟁을 치렀다. 장면 전환 산부인과 검사실. 산모님, 아기 상태 아주 좋습니다. 태아의 머리 모양이나 팔다리 길이도 정상 범위고요. 의사의 말에 민지는 안도했지만 이내 다른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혹시 아이의 피부색 같은 것도 미리 알 수 있나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은요. 유전자는 태어날 때 확연히 드러나니까요. 걱정 마세요. 민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남편 준혁에게 유전자 검사나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괜히 무서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낳고 싶어요. 준혁은 그런 민지의 순수함에 감동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지의 불안을 잠시 덮어주었지만 그 진심은 민지의 죄책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보약까지 챙겨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민지야, 준혁이도 너만큼이나 우리 손주를 기다리고 있어. 준혁이네 집안이 대대로 아주 건강한 체질이라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민지는 목소리를 애써 밝게 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한 체질이라는 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이 집안의 체질, 이 집안의 기품, 이 집안의 핏줄,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민지의 뱃속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마치 고조할아버지처럼 묵직하고 강한 기운을 가졌으면 좋겠어. 초상화 속 그분의 눈빛처럼 말이야. 민지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준혁은 고조할아버지의 초상화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였고 그 초상화는 이제 민지에게는 파멸의 상징과도 같았다. 민지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그냥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야. 준혁이가 내 남편이고 이 아기는 준혁이의 아이야. 그래, 그럴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며칠 뒤 민지는 브라이덜 샤워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무심코 삭제하지 못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클럽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 속에서 민지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 뒤로 멀리서 흑인 남성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영구 삭제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미소는 이미 그녀의 눈동자에 박혀버린 후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사진 한 장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출산 예정일, 진통이 시작되고 민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준혁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격려했다. 하지만 민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만약에 장면 전환분만실. 힘내세요, 산모님. 머리가 보입니다. 의사의 외침에 민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리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민지의 품에 안겨주는 순간 민지의 안도감은 공포로 변했다. 아니야. 그녀의 비명과 동시에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에 비친 아기의 모습.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기에게 다가갔다. 검은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기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준혁을 올려다보았다. 준혁의 눈동자는 혼란, 분노,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이게 뭐야? 준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김민지, 이 아기는 누구야? 누구 아기냐고. 민지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핏덩이만 봐도 알겠어. 탯줄을 자르러 들어온 내 손이 지금 뭘 하라는 거야. 이거 유전자 검사 바로 해. 당장. 준혁은 분만실 한가운데서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당황하며 준혁을 말렸다. 진정하세요, 보호자님. 하지만 준혁은 분노에 눈이 멀어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비켜. 이 더러운.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야. 그의 외침은 복도 끝까지 울렸다. 그 소리에 이끌려 달려온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는 분만실 문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난장판이 된 분만실과 울부짖는 아들, 그리고 품에 검은 아기를 안고 흐느끼는 며느리였다. 이 여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준혁아, 이게 무슨...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혁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이 여자한테 물어봐. 도대체 이 아기는 누구냐고. 이 집안 핏줄이 아니라고. 준혁의 흉포한 외침과 민지의 절규,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뒤섞이며 분만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준혁은 아기를 향해 손을 뻗어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아기의 손을 잡았다. 아기의 손가락은 준혁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다. 그래, 이 손가락마저 날 조롱하는구나. 일주일 뒤 병원 VIP 병동. 민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혁은 단 한 번도 병실을 찾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한 번 찾아왔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농락해? 그때 침묵을 깨고 병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준혁도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시아버지 박동석 회장 62였다. 그는 조용히 아기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민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누워 있어라. 그는 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아기를 안아들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박 회장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가로 다가갔다. 장면 전환 병실 창가. 준혁아, 민지, 너희는 모를 거다. 이 아기의 얼굴에서 내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놀랍게도 그 옆에 서 있는 것은 아기의 생부와 똑같이 생긴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준혁이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전 이 결혼 못 지킵니다. 준혁의 단호한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기를 준혁의 품에 안겨주었다. 준혁아, 잘 봐라. 이 아기의 눈을, 그리고 이 사진을.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기의 눈동자는 검은 피부색에 비해 묘하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묘하게도 준혁의 아버지 박 회장의 눈과 흡사했다. 준혁은 혼란스러워하며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젊은 박 회장 옆에는 흑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 이 남자는 제가 미국에서 만난 민지의 옛 남자친 아닙니다. 이 사진은 대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사실은 준혁이 너에게 숨겨왔던 형이 있다. 내가 유학 시절 낳았던 아이였다. 미국에서 입양된 내 아들. 바로 저 사진 속의 남자다. 준혁아, 민지의 그 남자 내 형이다. 준혁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그는 한 여자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과거로부터 이어진 비극임을 깨달았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쾌함이 뒤섞였다. 병실은 팽팽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준혁의 눈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아버지의 비밀, 아내의 거짓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핏덩이. 그 모든 것이 준혁의 숨통을 조여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박 회장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내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숨겨왔다. 내가 떳떳하지 못했던 일이고 우리 집안의 불명예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나는 다시는 그 아이를 찾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손주가 그 아이의 아들이라니.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불안했던 모든 순간들이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비명은 이제 죄책감과 경악으로 뒤바뀌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으로 민지를 노려보았다. 민지, 뻔뻔하게 아직도 여기 누워있니? 우리 집안에 이런 불명예를 안겨주다니. 당장 이 아기를 데리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여보, 멈추시오. 이 여사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멈칫했다. 박 회장은 아기를 품에 안은 준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준혁아, 이 아이는 내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우리 집안 고조할아버지의 초상화 속 기품을, 그 핏줄을 이어받은 아기다.
아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 우리 집안의 정통 핏줄을 이어받은 아기일지도 모른다. 이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들고 아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기의 검은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 그리고 깊고 푸른 눈동자. 그 눈동자는 분명 그녀의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내 아들, 준혁이에게 숨겼던 형의 아들이다. 저 아이의 아버지는 내 첫째 아들이다. 이 여사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분노가 아닌 자신과 남편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슬픔으로 흐느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내의 배신감에 무너졌던 그는 아버지의 비밀에 의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죄가 사실은 자신의 집안이 덮어두려 했던 비밀의 비극적인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내 형, 우리 가족은 대체 누구야?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준혁의 분노는 점차 슬픔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내 민지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는 대신 아버지에게 어떻게 나한테 형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숨길 수 있었냐고 물었다. 박 회장은 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너는 너무 완벽하게 자랐기에 이런 더러운 과거가 내 인생에 흠이 될까봐 두려웠다. 내 욕심이었어.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욕심이었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아닌 제 조카를 낳았잖아요. 두 남자의 대화는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민지를 향한 비난이 없었다. 그들의 갈등은 이제 부자간의 깊은 회한과 오해로 바뀌었다. 한편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는 민지와 아기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민지의 병실을 찾았다. 민지는 자고 있었고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 여사는 조용히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피부, 동그란 눈 그리고 묘하게도 남편과 아들을 닮은 눈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아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기를 향한 증오가 아닌 핏줄을 향한 어쩔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6개월 후 박 회장의 집안은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다. 씁쓸함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화해의 과정이었다. 준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매일 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점차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카라는 사실에 낯설어했지만 아기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옹알이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시어머니 이정아 여사는 이제 아기에게 하늘이라는 태명을 지어주고 손주를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하늘아, 할머니한테 와서 안기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한없이 다정했다. 이 여사는 가끔 아기의 얼굴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정말 우리 준혁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버지를 빼닮았어요. 이 여사의 말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민지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아직도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덮어두려 했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아기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늘아, 아빠는 아니지만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건 내가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한 여자의 하룻밤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한 집안이 덮어두려 했던 비밀과 만났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외면하려 거짓을 선택하지만 결국 진실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돌아온다. 사랑은 핏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혹독한 방식으로 깨달았다. 결국 가장 정숙한 척했던 며느리의 실수는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미있는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재미있는 사연들을 또 이어나갈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